제안할 수는 있어. 네. 예. 제안을 의원들이 받겠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보부장, 지도사장, 의회 지도자상 건립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부장님으로서 오늘 참여를 원내대표로 완료했고 현재 68분의 여야 의원님이 함께 모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똑같은 국회의원 보니까 사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오늘 공진 의장, 지도사장 걸리고 국회가 한 5년 축구예요. 5년 동안 축구예요. 이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롤텐다고를 포함해서 전신상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세계 국민의회장님, 이태 의장님 그리고 신상은 두분 계십니다. 이종형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님이세요. 근데 지금 5년 말씀하셨는데 이게 15년 전에 약속하는 게 이제 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홍진 의장님은 임시의정원의 3대, 17대 그리고 마지막 20대 의장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최승수 의장님으로 때려오셨고 중요한 것은 오늘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큰 소리가 여러 번의 회란을 통해서 거의 소실됐어요. 근데 이분이 20대 마지막 의장을 하시면서 큰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걸 잘 보관하셨다가 15년 전에 그걸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훈장을 꼭 해달라고 약속을 좀 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늦게 약속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훈장을 제작하면 그날 내가 예정한 날은 내년도 4월 10일이 딱 임시의정원 폐회된 100년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 훈장 전화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제작이 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그날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날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의 관인 족보 어브라고 하고 임시의정원의 관인하고 한판 그걸 미국 계신데 가지고 갖다 주시겠다고 미국에서 나는 몇 가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우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되고 또 임시의정원이 대통령되는 단계에 제일 최장수 의장을 지내셨고 마지막 의장을 지내신 그분의 상을 제가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고 또 상당뿐만 아니라 5장의 전체 국회 완전히 이거에 관해서는 이게 없이겁지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정도를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터키의 안달리아라는 일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바로 IPU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스위tzerland의 제네바에 갔습니다. 그 중간에 2박 3일 좀
손이 나서 그분은 루마니아로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한 보름 됐는데 제가 이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서로 몸이 하나하나가 노력한 결과이기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배우라고 그럴까 평가라고 그럴까 이걸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대한민국 국격이 이제는 모든 나라의 표본이 되고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어하고 전부 그런 위상에 처해가지고 내가 분수 이상의 분수를 넘치는 대접을 받은 점에 대해서 시종일관 감격했고 감동했고 또 송구스럽기도 했고 내가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척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아주 복잡한 시간 속에서 보냈습니다. 분명히 확신한 것은 이제 우리의 무거운 혁중한 책임감 그리고 우리의 긍지 당당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 기상을 뻗어나갈 우리 민족의 기상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기회는 다시는 안 오는 천재 이후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렸던 숙제를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어쨌거나 우리 촛불 혁명 2주년 되는 날입니다. 10월 29일. 근데 그거에 좀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반성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협조한 덕분에 가장 기본적인 개혁 입법에 기둥이 되는 정치개혁특위라든지 사법개혁특위라든지 특위 6개를 서로 합의를 해주셔서 구성해 주셔서 이제 국회가 제도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국민들 대표에서 드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제 잘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실제 일은 들어가서 좀. 네, 의장님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회가 의회주의 정신, 대화와 타협을 토대화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최근에 여야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좀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이래로 야당을 존중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회가 넘어서는 안 돼 그런 분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공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도 더 자제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는 이렇게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5.18 진상조사기념위원회가 9월 13일 날 이미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와 있는데 그 법적 시한이 27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도 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이렇게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회가 어떤 법적인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래야 어떤 국회로서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좀 법에 따라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야당으로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를 걱정하고 기업을 걱정하면서 고민한 법안들 다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터넷 뱅킹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도 다 협조를 해줬고 특위 구성을 통해서 국회 운영도 이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패싱당하면서 이렇게 대의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큰 위기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좋지만은 국가안전보장과 또 국민의 헬스인 국가 재정이 심대하게 투입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헌법조항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보아야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제왕적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황제 폐하 수준의 지금 이제 대한민국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속 합의서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 한번 구하는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 처리를 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국회가 협치를 해주지를 않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또 야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은 막말이다. 또 대통령을 폐마한다. 야당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하고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야당이면은 그 야당 간판 내려야 됩니다. 역대 유례 없는 야당 탄압 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향후 국회 운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명하에 미국과의 70년 동맹관계도 지금 이제 위기에 빠지고 있죠. 이번 지난 19일 아셈 의장 공동성명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이제 이런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갖는데 여러 차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위헌적인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법농단에 대해서 절대 어떤 경우든 사법농단이 있었다면 면접을 줘서는 안 되겠죠.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진 사퇴를 그럼 먼저 시키세요. 그럼 오늘 의장님께 하나 또 뭐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미 청와대까지 나서서 또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극도의 불신과 혼란, 뭐 무용지물 위기로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 수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국회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근고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라도 채택해서 이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결심을 구하는 그런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선행 조치를 우리가 할 거는 하고 논의를 합시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역시 상권 분립 정신의 위헌적인 그런 판단을 이미 청와대가 알고 있으면서도 고용 세습, 채용 비리 덮으려고 특별재판부 들고 온 이 진위 자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도 홍영표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과거 정당사를 한번 보십시오. 야당의 지금 발언에 대해서 품격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대정부 공격하고 또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대국민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마저도 자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 상시적으로 뒷조사나 또 탄압을 위한 갖가지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국정운영 방식에 저는 심각한 이익이 가지고 오늘 국회의장께서 이런 야당의 입장을 좀 대통령과 청와대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은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헌법 파괴 국정운영 방식에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네. 아이고, 뭐 그냥 이 자리까지 굉장히 뜨겁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경제의 가장 지표가 사실 증시인데요. 증권시장이 지금 거의 뭐 2년째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 살리겠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성적표가 참 혹독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을 풀고 또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국민들께 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여야 간의 경쟁이 더 격화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사실 매일이라도 만나서 두 원내대표님 잘 설득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지 국정감사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마쳐졌는데 첫 번째 국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에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제대로 해서 좀 정치가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용 채용비리, 고용세습 이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는 여당이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별재판부 문제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좀 잘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국회가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선뜻 받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서로 좀 역지사지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저는 말이에요. 야당 원내대표하지만은 절대 싸움 걸지 않고 서로 공정한 룰 속에서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부분은 절대 나는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야당이 탄압받고 지금 이제 야당 존재 자체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럼 제가 대통령 용비 어천가를 외치면은 우리 홍영표 대표께서는 저한테 품격을 주시겠습니까? 고마워. 저 안에 가서 싸울까요? 그렇습니다. 심판이 한마디 하고. 나는 무소속이에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전에 야당도 했었고 여당도 했었어요. 내가 야당 대표 때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은 청청여여 야야 언어, 이렇게 8달 얘기했어요. 그건 궁근신신 부부자자라는 논어에 나오는 정치의 요체를 지적한 말입니다. 그건 역할을 자기 역할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이고, 청와대가 당대 당의 위치에 서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을 우물쭈물 야당의 비판이나 여당의 그거에 못 이겨서 못해도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일을 뚜벅뚜벅 해가야 갑니다. 그래서 내가 호시우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호랭이 눈을 가지고 그러나 소처럼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지 저런지 다 살피고 주도 면밀하게 앞뒤로 봐야 되지만 그러나 못 나가도 바보예요. 청와대는 청와대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돼요. 여당은 당당해야 돼요. 여당은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이 딴데 엄살 떨 수도 없고 책임을 강제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야당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의 맏아들 같아서 동생들을 잘 거느리고 따숩게 하고 포용하고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모든 희생은 내가 진다 그러고 내가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게 여당의 여당다운 자세입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요. 야당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책무예요. 그걸 방기하면 국민이 믿질 않아. 한통속이구만. 이러고 신뢰가 떨어지면 정치 자체가 전부 엉터리가 된다고. 믿질 않으니까 국민이. 근데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딴죽거리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말로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해야 되면 국민이 실증난다. 짜증나요. 저들은 뭐하는 자진인가. 민생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고 정책 대안을 내면서 왜 그걸 못하나. 왜 믿음직하지 못하는 자들인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돼요. 언론은 언론다워야 돼요. 여기 언론 계시죠. 그때 내가 언론에 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언론도 기본적으로는 비판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전 국정 운영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우물안 개구리는 아니지. 선구지 동이라고 매미는 겨울철을 몰라요. 내가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만 보는 건 아니지. 라고 늘 큰 한계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갖고 정치하고 언론은 늘 경쟁관계 비슷하게 국정 아젠다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대정신이 무언가를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퉈야 돼요. 그것이 언론이 언론다운 거예요. 이것이 다 어우러져야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역지사지가 안 돼가지고 싸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는 우리 평가하더라고. 내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한결같이 따라오고 싶고 닮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확장을 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선진국 후진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큰 눈을 크게 뜨고 전 세계로 미래로 나갈 구상을 국회에서 안 하고 제도화를 안 하고 누구 탓을 하겠어요. 이 모든 게 우리 탓이에요. 결국 국민들은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이러는
다툼은 기본이에요. 여야가 다투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짝짝꿍이고. 그거는 국민이 금방 알아요. 아, 저것들이 그냥 딱딱 우리 다 외면하고 지네들끼리 하는구나. 그러나 귀신같이 알아요. 저거는 지네들 당만을 위해서 당리당략으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막말을 그렇게 해서 하는구나. 이거 다 알아요. 국민이 아주 현명해요. 국민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떼줄나게 뭘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만 오늘 내가 제발 이 자리에 와서는 좀 안에 가서 싸우더라도 여기서는 좀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좀 점잖게 참고 활발히 있어도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하셨으니 나도 좀 내가 활발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네, 용서할 저 안에 가서 싸웁시다. 협상을 잘하시는 또 얘기하면 또 싸움돼요. 그러니까.